오늘은 천체의 일주운동이라는 주제로 일주운동의 관측 그리고 위도에 따른 일주운동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운동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천체의 일주운동의 원인이 되는데 지구의 자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15도 퍼 시로 나타난다면 천체의 일주운동은, 여기서 천체란 달, 태양, 별 모든 천체가 예외 없습니다. 모든 천체의 일주운동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15도 퍼 시의 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주운동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노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면 쉬운데, 지금 카메라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앞에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뒤쪽에 필름이 있고 그 사이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조리개가 있습니다. 조리개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별빛이 필름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사진이 찍히지 않지만, 조리개를 열어놓으면 이 별빛이 이렇게 필름에까지 도달해서 상을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리개를 계속 열어놓는다면 그 별빛이 계속 이제 요 자리에 찍히게 될 텐데, 이 별이 만약에 이렇게 일주운동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시간 동안 조리개를 계속 열어둔다면 그 별의 움직이는 궤적이 필름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원리로 이제 여러 가지 일주운동의 모습을 필름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노출 15초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리개를 15초 열어놨다는 뜻이고, 지금 별이 이렇게 거의 점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노출 시간을 1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별들의 궤적이 전보다는 약간 흐른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5분 노출 시간을 점점 길게 하면 할수록 별의 움직인 이 경로가 선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면 북쪽 하늘, 북극성 주변을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은 것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10분 노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2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줬을 때 이 별들이 일주운동의 경로가 이렇게 북극성 중심으로 이렇게 호를 그리는 걸 알 수 있고, 1시간에 15도에 해당하는 호, 그러니까 2시간 노출이라면 이 호는 30도에 해당하는 그런 중심각을 갖는 거겠죠. 이 상황을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만약에 24시간 조리개를 열어놓고 일주운동의 모습을 촬영한다면 이 각 별마다 이렇게 완전한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 원, 각 천체마다 일주운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궤적, 천체 일주운동 경로를 나타낸 이 궤적을 일주권이라고 하고, 모든 일주권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완전한 동심원을 형성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더 앞서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서남북 방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은 가운데 중심에 지구가 있고 지구의 자전축이 있고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관측자, 여기 노랗게 표시된 것이 관측자이고 관측자의 지평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위도상 이 관측자의 위치는 중위도쯤이게 되겠죠. 지금 실제 상황은 이렇게 지구의 아주 일부분 지역의 지평면에 관측자가 있는 모습인데, 이 관측자가 실제 관측자에게 이제 보이는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측자가 이렇게 있고 지구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 관측자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지평면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천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 천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북극이 있고 지구 자전축 그리고 지구의 북극 남극이 있는 것처럼 천구의 회전이 진행될 때 지구의 북극이 향하고 있는 이 지점을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적도가 있듯이 천구의 북극, 남극과 수직한 관계를 이루는 천구의 적도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관측자에게 머리 바로 위에 이 지점을 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바로 아래 천구까지 연장했을 때 이 지점을 천저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방위는 천구의 북극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해당하는 점은 북쪽이라고 해당하는 곳은 천구의 북극성이 있는 곳에서 똑바로 지평선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선을 그었을 때 지평선과 만나는 이 점을 북점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정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은 남점, 그리고 북점과 남점을 잇는 수직한 선을 그었을 때 천구의 그러니까 일주운동이 시작되는 이 지점이 동점, 그 다음에 일주운동이 이렇게 지평선 아래 그러니까 별이 동쪽에서 들어가는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이 지점을 서점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각 방위에서 일주운동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쪽 하늘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평선에서 멀어지는, 그러니까 별이 동쪽에서 떠서 뜨는 경우에는 점차 시간이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지평선과 더 높은 각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각 별마다 서로 다른 일주권들을 이제 그리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일주권들, 모든 별의 일주권,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모든 별의 일주권은 지평선과 일정한 각을 이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각은 각 지역의 위도마다 다른데 90도 마이너스 위도, 그러니까 서울의 위도가 37.5도인 걸 생각한다면 서울에서 일주운동을 관측했을 때 이 위도는 53.5도가 될 것입니다. 모든 별들이 그렇죠. 예외가 없습니다. 자, 남쪽 하늘의 경우에 별들은 이렇게 지평선과 거의 나란한, 이 경우에는 약간 기울었는데 지금 정남쪽보다 약간 남서쪽 하늘에 해당하는 위치라고 이제 봐야 될 거예요. 대체로 정남쪽이라면 지평선과 거의 고도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이루는 걸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주운동이. 그 다음 서쪽 하늘의 경우에는 이렇게 별이 지평선과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도가 낮아지는 거죠. 이때 이 서쪽 하늘에서 일주권이 지평선과 이루는 각은 동쪽 하늘에서 마찬가지로 90도 마이너스 위도의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북쪽 하늘의 경우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게 된다. 지금 이 오른쪽 사진의 경우에는 일주운동 경로가 완전한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카메라를 24시간 노출시켰을 때, 24시간 동안 내내 조리개를 열어놨을 때 찍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위도에 따른 일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에서 일주운동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먼저 우리가 속한 중위도 지방입니다. 중위도 지방의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구, 그리고 북극 자전축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적도, 이 양쪽 끝 지점이 북극 남극이니까 이 사람이 서 있는 지점이 중위도인 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위도에 있는 사람에게 지평선 또는 지평면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일주운동하는 천구 반에 해당하는 이 모습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극지방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주운동하는 모습이 다르죠. 지평면과 일주권들이 이렇게 나란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극지방이 아닌 적도지방에서는 일주권들이 이렇게 모두 지평선과 수직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주권들이 이렇게 천구의 북극에 대해서 동심원을 이루는 일주권들이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중위도 지방의 경우에는 90도 마이너스 파이, 극지방에서는 0도, 적도지방에서는 90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가운데 그림은 지구, 그리고 극지방, 중위도, 적도지방에 서 있는 세 사람의 위치를 표현했습니다. 지금 극지방에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이 사람의 지평면은 여기 어디가 될 거고, 실제로 이 사람에게 관측된 지평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일주권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지평면, 그리고 지평면과 나란한 일주권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 중위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위도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의 지평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일주권들이 비스듬하게 지평면과 일정한 각을 이루면서 일주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적도지방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평면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지평면에 이 일주권들이 지평면과 수직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각 지방의 일주운동 모습을 이제 보이지 않는 반쪽 천구까지 확장해서 이제 나타낸 것인데, 지금 극지방, 중위도, 적도지방의 모습입니다. 먼저 중위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일주권, 중위도 사람에게 관측되는 이 관측자에게 일주권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 일주권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것들은 지평선 위에서만 내내 있고, 어떤 것들은 지평선 위에 있다가 지평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일주권이 있고, 이렇게 다른데, 그리고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일주권들 중에서도 완전한 원을 이제 연장해서 생각한다면 거의 원의 대부분이 북극 쪽에 천구의 북극, 요 북극성이 있는 쪽에 가까운 일주권일수록 대부분의 선들이 지평선 위로 그려지고, 천구의 북극에서 멀어지는 별들의 일주권은 지평선 위에 있는 시간은 짧고, 지평선 위에 그려지는 경로는 짧고, 지평선 아래로 그려지는 경로가 길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거는 일주권이 지평선 위에만 있는 애들, 어떤 거는 지평선 위에 또는 아래에 있는 그런 별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평선 위로 올라왔다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별들을 우리가 출몰성이라고 합니다. 지평선에서 나타났다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별이란 뜻이죠. 반면에 천구의 북극 가까이 있어서 일주권들이 이렇게 내내 지평선, 24시간 내내 지평선 위에만 있는 이 별들을 주극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관측할 수는 없지만 이 천구의 남극에 가까이 있는 지평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 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주권이 지평선 아래서만 그려지는 이런 별들은 우리가 전몰성이라고 합니다. 중위도의 경우에는 주극성, 출몰성, 전몰성이 다 나타나지만, 극지방에 있는 관측자에게는 이렇게 주극성, 그리고 관측되지 않는 전몰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적도지방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별들이 다 이렇게 출몰성으로만 나타나고, 주극성도 없고, 그 다음에 전몰성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관측이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